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복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장미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깊은 산골 외딴 고을 매화령의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스물하고도 다섯, 젊은 나이에 홀로 된 청산과부 월양이었지요. 매화령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혹독했습니다. 쉼 없이 쏟아지는 눈발은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고 월양이 머무는 낡은 고택은 그 눈 속에 외딴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높다란 담장과 집을 둘러싼 늙은 대나무 숲은 마치 그녀의 삶을 세상과 갈라놓으려는 듯 보였습니다. 과부가 된 이후 월양의 시간은 그렇게 멈춘 듯 흘러갔습니다. 붉게 익은 석류알 같은 입술은 좀처럼 열리는 법이 없었고 호수처럼 깊은 눈동자에는 늘 스산한 겨울 풍경만이 담겨 있었지요. 그녀에게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물려주신 자그마한 자수 비단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홀로 등잔 앞에 앉을 때면 월양은 버들가지 같은 손으로 그 상자를 가만히 쓰다듬곤 하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어머니의 손길이 닿은 색색의 비단 조각들이 고이 잠들어 있었으나 월양은 단 한 번도 그 상자를 열어젖힌 적이 없었습니다. 아직은 이 비단을 내어줄 만한 사람이 없구나. 그리 생각하며 상자 속에 자신의 깊은 마음과 말 못할 사연들을 함께 봉인해 둔 것이지요. 그 누구도, 심지어 월양 자신조차도 그 비단이 언제쯤 세상의 빛을 보게 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무심히 흘러 어느덧 또다시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고택의 겨울은 머슴 하나 없이 홀로 지내기에 점점 더 버거워졌습니다. 넓은 집안의 굳은 일이며 매서운 추위를 막기 위한 땔감, 마련까지 월양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찬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밤이면 시린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가뜩이나 차가운 월양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며칠을 고심하던 월양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대로는 겨울을 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월양은 아랫마을 심부름꾼을 불러 머슴을 구한다는 말을 전하게 하였으니 이는 실로 오랜만에 고택의 주인이 세상 밖으로 내뻗은 작은 손길이었습니다. 그 손길이 어떤 인연을 불러들이게 될지는 그때의 월양으로서는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머슴을 구한다는 말을 전한 뒤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월양은 매일 아침 싸늘하게 식은 마루에 앉아 하염없이 대문 쪽을 바라보곤 하였지요. 혹여나 인기척이 들릴세라 바람이 문풍지를 흔드는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를 반복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초조함은 깊어졌고 밤이면 불면의 시간을 보내며 차라리 사람을 들이는 것을 포기할까 하는 나약한 마음이 고개를 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새벽녘 싸늘한 공기에 정신을 차리고는 다시금 희미한 기대를 품곤 했지요. 사람의 온기가 그리웠으나 동시에 사람에 대한 오랜 경계심이 월양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이었습니다. 밤새 세차게 몰아치던 눈보라가 겨우 잦아들고 세상이 온통 하얀 빛으로 뒤덮인 그때 굳게 닫힌 고택의 대문이 조심스럽게 덜컹거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계시오, 안에 누구 계시오이까 하는 낯선 사내의 목소리가 칼바람을 타고 월양의 귓가에 날아들었지요. 월양은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몇 날 며칠을 기다렸던 소리였으나 막상 듣고 나니 심장이 방망이질 치듯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월양은 찬찬히 옷매무시를 가다듬고 버들가지처럼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문빗장을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대문이 열리자 눈부신 설경을 배경으로 한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살을 넘겼을까 다부진 어깨에 야무진 눈매를 가진 젊은 사내였습니다. 밤새 몰아친 추위에 뺨은 발갛게 얼어 있었으나 그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앳되면서도 건강한 기운을 뿜어내는 듯했습니다. 거친 삼배옷 차림새는 남루하였으나 허리를 꼿꼿이 세운 자세와 정면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주눅든 기색이 없었지요.
월양은 말없이 사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누구를 찾아오셨소? 월양의 목소리는 겨울 아침 공기처럼 차갑고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사내는 월양의 냉랭한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손히 허리를 숙이며 답하였습니다. 조인 만복이라 하옵니다. 이 댁에서 머슴을 구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낭랑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사내다운 힘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월양은 만복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순박해 보이는 눈웃음과 서글서글한 말투는 처음 보는 이에게도 능히 호감을 살만하였으나 월양은 그저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홀로 지내며 터득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겉모습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었지요. 특히나 저렇게 꾸밈없이 선해 보이는 얼굴 뒤에는 더욱 깊고 음흉한 속내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월양은 지난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일은 제대로 할 줄 아는가? 이 집은 산중에 있어 일손이 많이 가고 힘들 터인데 마님 보시다시피 소임 비록 행색은 이러하나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어 웬만한 일은 눈 감고도 할 수 있사옵니다. 밭일이든 나무 패는 일이든 물 깃는 일이든 그 어떤 굳은 일이라도 시켜만 주시면 마님의 발이 되어 손이 되어 성심껏 모시겠나이다. 만복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자신감이 넘실거렸습니다. 월양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만복의 당찬 태도가 싫지 않았으나 쉽사리 마음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고요한 고택에 낯선 사내를 들인다는 것은 큰 결정이었지요. 저 순박해 보이는 눈빛을 믿어도 되는 것일까? 아니면 또다시 상처만 남기게 될까? 월양의 마음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이렇게 홀로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좋다. 오늘부터 이 집에서 일을 하도록 하거라. 마침내 월양의 붉게 익은 석류 같은 입술 사이로 허락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허나 명심할 것이 있다. 안채는 물론이고 내가 거처하는 별채에는 내 허락 없이 단 한 걸음도 들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맡은 일에 게으름을 피우거나 불손한 행동을 보일 시에는 그 즉시 내쫓을 것이니 그리 알도록 정은이 만극하옵니다. 마님, 마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고 개처럼 충성을 다하겠나이다. 만복은 얼굴 가득 환한 웃음을 터뜨리며 땅바닥에 머리가 닿을 듯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순박한 시골 청년의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월양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었으니 만복은 결코 평범한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랫마을의 교활한 박씨 지주의 은밀한 명을 받고 이곳에 온 첩자였던 것입니다. 박 지주는 오래전부터 월양의 가문이 숨겨둔 재산이 있다는 헛소문을 믿고 그것을 가로챌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으며 만복에게는 월양의 신임을 얻어 그 증거를 찾아내고 월양을 파멸시킬 약점을 캐내라는 지령이 내려져 있었지요. 내 놈의 그 순진한 얼굴과 사람 좋은 웃음이라면 그거든 던전이라도 속여 넘길 수 있을 게다. 가서 그 과부의 마음을 홀리고 모든 것을 빼앗아 오너라. 박치주의 음흉한 목소리가 만복의 귓가에 생생히 맴돌았습니다. 만복은 박치주의 명을 받들기 위해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긴 채 순박한 머슴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월양의 호수처럼 깊은 눈동자의 어린 처연한 아름다움과 고고한 자태를 처음 마주했을 때 만복의 가슴 한구석이 자신도 모르게 미세하게 떨려왔음을 느꼈으나 그는 애써 그 감정을 억누르며 자신의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그래, 나는 박 영감님의 충실한 개일 뿐이다. 저 여인을 믿어서도 연민해서도 아니 된다. 그렇게 만복은 눈 덮인 매화령 고택의 새로운 머슴이 되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고요하다 못해 적막했던 월양의 삶의 작은 파문을 일으켰고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만남은 월양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절망을 안겨줄 것인지 매화령의 겨울바람만이 그 비밀을 알고 있는 듯 더욱 거세게 울부짖고 있었지요. 만복이가 고택에 들어온 지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는 과연 자신의 말처럼 부지런하고 손이 빠른 머슴이었지요. 새벽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얼어붙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그의 다부진 몸놀림과 우직한 성품은 적막했던 고택에 조금씩 생기를 불어넣는 듯했습니다. 월양은 멀찍이 서 만복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하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으나 묵묵히 제 할 일을 해내는 만복의 모습에 그녀의 마음속 얼음장도 아주 조금씩은 녹아내리는 듯했지요. 허나 여전히 월양은 만복과 필요 이상의 말을 섞거나 가까이 다가서는 일은 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겨울의 오후였습니다. 며칠 전 내린 눈이 처마 밑에 아직 녹지 않고 쌓여 있었으나 햇살만큼은 제법 봄 기운을 머금고 따사롭게 내리쬐는 날이었지요. 월양은 밀린 바느질거리를 들고 볕이 잘 드는 돛돌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광 쪽에서 둔탁하게 도끼질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만보기가 겨우내 쓸 땔감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한참 동안 도끼질 소리가 이어지더니 문득 그 소리가 멎었습니다. 월양은 무심히 광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추었습니다. 만보기가 힘든 노동에 땀이 비오듯 흘렀는지 잠시 웃옷을 벗어 젖히고 등목이라도 하려는 듯 우물가에서 찬물을 퍼 자신의 몸에 끼얹고 있었던 것입니다. 겨울 햇살 아래 그의 그을린 상반신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넓게 벌어진 어깨와 단단한 성벽처럼 굴곡진 가슴팍, 그리고 군살 하나 없이 야무지게 다져진 허리깨까지 젊은 사내에 다듬어지지 않은 듯하면서도 강인한 육체가 물방울과 함께 햇살 아래 번들거리고 있었지요. 매일 보던 머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젊은 사내의 몸이었습니다. 월양은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황하여 황급히 시선을 거두려 하였으나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의식해 본 적 없던 남정네의 살결이 주는 생경한 감각이 온 신경을 사로잡는 듯했습니다. 심장이 제멋대로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손에 들고 있던 바느질감이 힘없이 무릎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무얼 보고 있는 것이냐, 일개 머슴의 몸을 이리 놓고 바라보다니 자책감이 밀려왔으나 걷잡을 수 없이 이는 마음의 동요를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월양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뛰어들듯 들어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월양은 한동안 가쁘게 몰아쉬는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애써 태연한 척하였으나 뺨은 여전히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가슴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보았던 만복의 모습이 잔상처럼 떠나지 않았지요. 그저 머슴일 뿐이다. 내게는 그저 일꾼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지만 한 번 마음의 인두로 지진 듯 새겨진 이미지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월양은 만복을 이전처럼 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의 기척만 느껴져도 괜스레 가슴이 뛰었고 눈이라도 마주칠세라 슬금슬금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월양의 마음속의 만복은 더 이상 평범한 머슴이 아니게 된 것이지요. 그날 밤 월양은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등잔불 아래에서 가만히 어머니의 자수 비단 상자를 꺼내보았지요. 매끄러운 나무의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상자를 열어 그 안에 고운 비단들을 만져보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일었습니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이 상자를 열어 누군가에게 건네줄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막연하지만 떨리는 예감이 가슴 한구석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월양은 버들가지 같은 손으로 상자의 자물쇠 부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가로저으며 깊은 한숨과 함께 상자를 원래 자리에 도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 마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찌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으려는 듯 월양은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허나 밤이 깊어갈수록 그녀의 마음속 번뇌는 더욱 또렷해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이후 월양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낮에는 애써 태연한 척 만복을 대하였으나 밤이 되어 홀로 방 안에 남게 되면 억눌렀던 감정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오곤 하였지요.
젊은 사내의 강인한 모습이, 그의 땀방울이, 그리고 자신을 향했던 무심한 듯한 눈빛 하나하나가 밤의 장막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떠올라 월양을 괴롭혔습니다. 청산과부의 깊은 외로움과 사무치는 그리움이 만복이라는 존재로 인해 새로운 열망과 뒤섞여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듯했습니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유난히 어둡고 적막한 밤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흐느낌처럼 처절하게 울렸고 그 소리는 월양의 마음을 더욱 심란하게 만들었지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월양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외로움과 알 수 없는 갈증을 견딜 수 없다는 절박함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월양은 버선발로 살금살금 자신의 방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길이 향한 곳은 만복이 기거하는 뒤뜰의 작은 행랑채였습니다. 행랑채 문 앞에 선 월양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가? 이러면 아니 된다. 이성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이미 끓어오를 대로 끓어오른 감정은 그녀의 발길을 돌려세우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살며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삐걱 하는 작은 소리에도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듯했지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등잔 불빛 아래 만복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된 노동에 지쳤는지 미동도 없이 고른 숨소리만 내쉬고 있었지요. 월양은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끌리듯 잠든 만복의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만복의 젊은 윤곽은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채취가, 그의 숨결이 방 안 가득 배어 있는 듯했습니다. 월양은 떨리는 손길로 그의 이불자락을 매만지던 끝에 이내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대담한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한밤의 꿈속을 헤매는 사람처럼 소리 없이 만복의 그림자 위로 자신의 그림자를 포개는 듯 그렇게 다가앉은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월양의 가느다란 손길이 만복의 단단한 가슴께에 닿으려는 찰나 만복이 갑자기 눈을 번쩍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은 놀라움과 당혹감으로 번뜩이고 있었지요. 자신의 몸 위에 드리워진 월양의 그림자를 확인한 만복은 순간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마마님. 만복은 잠결에도 예를 갖추려는 듯 다급히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월양의 무게의 움직임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마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지금 무얼 하시는 것이옵니까? 만복은 월양의 가녀린 어깨를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한 힘으로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질책보다는 간절한 호소 같은 것이 담겨 있었지요. 소인은 마님의 정이 아니라 한낱 정욕의 대상이 되고 싶지는 않사옵니다. 부디 이성을 되찾으시옵소서. 만복의 그 말은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월양의 뜨거웠던 머리를 식혔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망측하고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그제야 깨달은 것이지요. 극심한 수치심과 모멸감이 한꺼번에 밀려와 월양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마치 죄인처럼 황급히 만복의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행랑채를 벗어나 자신의 방으로 돌아오는 동안 월양의 두 뺨 위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깊은 절망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월양이 흐느끼며 사라진 후 만복은 어둠 속에 홀로 남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 역시 걷잡을 수 없이 뛰고 있었지요. 월양의 대담한 행동, 그녀의 눈물, 그리고 절망의 찬 뒷모습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박지주의 명을 받들어 이곳에 왔건만 월양이라는 여인은 그의 마음을 자꾸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외로움이, 그녀의 슬픔이, 그리고 방금 전 보여준 위태로운 욕망까지도 만복의 마음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 밤의 일은 만복으로 하여금 자신의 임무와 인간적인 연민 사이에서 더욱 심각한 갈등을 겪게 만들었고 그의 앞날에 대한 중대한 결심을 재촉하는 계기가 될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고요한 매화령의 밤은 그렇게 또 다른 비밀과 갈등을 잉태한 채 깊어가고 있었지요. 간밤의 일은 고요했던 매화령 고택에 무거운 돌덩이를 던져 놓은 듯했습니다.
아침 해가 중천에 떴음에도 월양은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밤 자신의 어리석고 망측했던 행동을 떠올릴 때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수치심의 몸서리를 쳤지요. 차라리 이대로 사라져 버리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녀의 붉게 익은 석류 같은 입술은 굳게 닫힌 채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호수처럼 깊은 눈동자에는 깊은 절망과 자기 혐오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복 역시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월양의 위태로운 모습과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박지주의 음흉한 명령과 인간적인 양심 사이에서 밤새도록 고뇌를 거듭했습니다. 동이 틀 무렵 만복은 마침내 무거운 결심을 굳힌 듯 비장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자신을 속이고 월양을 기만하며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 것이었지요.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고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월양의 방문 앞에 선 만복은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소인 만복이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만복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마님, 부디 한 번만 소인의 말씀을 들어주시옵소서. 염치 없는 부탁인 줄 아오나 이것만은 꼭 아뢰어야 하겠나이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안에서 작은 기척과 함께 힘겹게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고 창백하게 질린 월양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차마 만복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시선을 아래로 떨군 채였습니다. 만복은 월양의 위태로운 모습을 보자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으나 애써 마음을 다잡고 그녀의 방문 앞에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그의 행동에 월양의 어깨가 움찔 떨리는 것이 느껴졌지요. 마님,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만복의 목소리는 땅바닥으로 깊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소인은 처음부터 마님을 속이고 이 댁에 들어왔습니다. 월양은 아무 말 없이 싸늘한 눈빛으로 무릎 꿇은 만복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떠한 감정도 읽을 수 없을 만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지요. 만복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어렵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소인은 아랫마을 박아묵의 지주의 명을 받고 온 첩자요입니다. 박지주가 마님의 재산을 탐내어 소인에게 마님의 약점을 캐내고 해를 입히라 명하였사옵니다. 마님의 신임을 얻어 집안의 속사정을 알아내고 마님을 파멸시킬 구실을 찾으라 하였지요. 만복의 고백이 이어질수록 월양의 얼굴은 더욱더 창백하게 굳어갔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미동도 없이 만복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간밤의 수치심에 더해 자신이 철저히 기만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는 듯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박지주의 명을 따를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양반님네들의 재산 다툼의 소인 같은 천것의 목숨 하나쯤이야 어찌 되든 상관없을 거라 여겼습니다. 허나 마님 곁에서 지내며 깨달았사옵니다. 만복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듯했습니다. 사람이 귀한 줄 아는 사람 밑에서 일한 건 소인 평생의 처음이었습니다. 마님께서는 비록 말씀은 차가우셨으나 소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님의 깊은 외로움과 고고하신 성정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소인의 마음은 날마다 갈등하고 괴로웠사옵니다. 만복은 간밤의 일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어젯밤 마님의 위태로우신 모습을 뵙고 더 이상은 이 죄를 안고 마님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소인이 마님께 저지른 죄 100번 죽어 마땅한 줄 아오나 이렇게라도 모든 것을 아뢰고 마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라 생각하였사옵니다. 만복의 진심 어린 고백에 월양의 얼음장 같던 마음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그녀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지요.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자신의 추악한 비밀까지 털어놓는 만복의 용기와
그 눈빛 속에서 언뜻 비치는 진정성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귀한 줄 아는 사람, 그 말이 유독 월양의 귓가에 깊이 박혔습니다. 만복은 흐느낌을 삼키며 말을 마쳤습니다. 이제 소인의 목숨은 마님의 손에 달렸사옵니다. 곤장을 치시든 관아에 고발하시든 아니면 당장 이 집에서 내쫓으시든 그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사옵니다. 부디 소인의 이 어리석은 참회를 받아주시옵소서. 월양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폭풍과 같은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었지요. 만복의 고백은 충격 그 자체였으나 그 고백 속에 담긴 그의 고뇌와 진심 또한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월양은 천천히 몸을 돌려 방 안으로 들어섰고 만복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월양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월양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가보거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이 월양이 만복에게 건넨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는 분노와 절망만이 아닌 아주 작은 용서의 가능성 또한 희미하게나마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만복의 진심이 월양의 굳게 닫힌 마음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그리고 그 파문이 두 사람의 운명을 어디로 이끌고 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만복의 충격적인 고백이 있은 후 며칠 동안 매화령 고택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월양은 두문불출하며 방 안에 틀어박혀 깊은 고뇌의 시간을 보냈지요. 만복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인간적인 연민, 그리고 지난밤 자신의 어리석었던 행동에 대한 자책감이 뒤섞여 밤낮 없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믿을 수 있을까? 저 아이의 눈물과 참회를 과연 믿어도 되는 것일까? 숱한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만복이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고백하던 순간의 절박한 눈빛과 사람이 귀한 줄 아는 사람 밑에서 일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라던 그의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동안 월양에게 믿음이란 쉽게 내어줄 수 없는 가장 귀하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겪어야 했던 세상의 풍파는 그녀의 마음에 깊은 불신을 새겨놓았던 탓이지요. 그러나 만복은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것이 거짓된 연기일지라도 그 용기만큼은 월양의 굳게 닫혔던 마음 한구석을 미세하게나마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월양은 어김없이 어머니의 자수비단 상자를 매만졌습니다. 단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그 상자 속에는 어쩌면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믿음의 실마리가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닷새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월양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이전과는 다른 단호한 표정으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당 한 구석에서 불안한 얼굴로 서성이고 있던 만복을 불렀습니다. 만복아, 잠시 내 방으로 들어오너라. 월양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복은 올 것이 왔다는 듯 마른 침을 삼키며 조용히 월양의 뒤를 따랐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만복은 월양의 처분만을 기다리며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지요. 월양은 말없이 자신의 자리로 가 앉더니 늘 곁에 두던 자수 비단 상자를 천천히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오랜 시간 망설였던 그 상자의 작은 자물쇠의 손을 뻗었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 뚜껑이 열렸습니다. 처음으로 세상의 빛을 본 상자 안에는 형형색색의 고운 비단 조각들이 수십 년의 세월을 머금은 채 곱게 개켜져 있었습니다. 마치 잠에서 깨어난 나비의 날갯짓처럼 은은한 향기가 방 안에 퍼져나가는 듯했습니다. 만복은 영문을 모른 채 숨을 죽이고 월양의 행동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월양은 그중 가장 빛깔이 고운 자줏빛 비단 한 조각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만복에게 내밀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내 어머님께서 내게 남기신 유품이다. 월양의 호수처럼 깊은 눈동자가 만복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평생 단 한 사람, 내 마음을 다해 믿을 수 있는 이에게만 건네주라. 그리 신신당부하셨지. 만복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월양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묵직하게 내리누르는 듯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나는 밤낮으로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다. 월양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너를 내쳐야 하는지 아니면 너의 그 진심이라는 것을 한번 믿어보아야 하는지. 허나 이제 결정을 내렸다. 월양은 비단을 쥔 손을 만복에게 더욱 가까이 내밀었습니다. 나는 너를 믿기로 하였다. 내가 나를 속였던 지난날의 허물보다는 모든 것을 걸고 내 앞에 무릎 꿇었던 너의 그 용기와 진심을 믿어보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월양의 입에서 가장 무거운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내 마음을 받아가거라. 이것은 단순한 비단 조각이 아니다. 나의 믿음이고 나의 모든 것이다. 허나 그만큼 무겁게 짊어질 준비가 되었는가? 이 믿음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니 내가 한순간이라도 나를 기만한다면 나는 물론이고 너 또한 이 무게에 짓눌려 부서지게 될 것이다. 만복은 월양의 말에 온몸이 전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 알기에 감히 그녀의 믿음을 받아들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월양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만복은 떨리는 두 손으로 월양이 내민 자줏빛 비단을 공손히 받아들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서늘한 비단의 감촉이 그의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비단을 가슴에 품고 월양 앞에 다시 한번 깊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이내 뜨거운 눈물방울이 마룻바닥으로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마님 이만복은 죽었다. 깨어나도 마님의 이 크신 은혜와 믿음을 감당할 길이 없사옵니다. 만복은 흐느낌을 참지 못하고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허나 마님께서 이 천하디 천한 놈에게 이렇듯 귀한 마음을 내어주시니 제 남은 생을 다 바쳐 마님을 지키고 마님의 믿음에 단 한 점의 그림자도 드리우지 않도록 목숨 걸고 살겠나이다. 이 비단에 담긴 마님의 마음을 제 목숨보다 더 귀히 여기겠사옵니다. 월양은 말없이 눈물을 흘리는 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도 어느새 촉촉한 물기가 어려 있었지요. 방 안에는 두 사람의 침묵과 만복의 흐느낌, 그리고 아직 가시지 않은 비단의 은은한 향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주인과 머슴이라는 신분의 벽을 넘어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깊은 믿음이 싹트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앞으로 두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빚어갈지는 알 수 없었으나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매화령 고택에 아주 오랜만에 따스한 온기가 감도는 듯했습니다. 월양이 만복에게 어머니의 유품인 자줏빛 비단을 건넨 그날 이후 매화령 고택에는 이전과는 다른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여전히 말수는 적었으나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깊은 이해와 신뢰가 조용히 자리 잡았지요. 만복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더욱 성심을 다해 월양을 모셨고 월양 역시 차갑기만 하던 시선 속에 따스한 온기를 담아 만복을 대했습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주인과 머슴의 관계가 아닌 서로의 존재를 귀히 여기는 두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또다시 매화령의 하얀 눈이 소리 없이 쌓이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눈 속에 묻힌 듯 고요하고도 맑은 밤이었지요. 창밖에는 한방눈이 소미불처럼 포근하게 온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고 방 안에는 희미한 등잔불만이 월양의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월양은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창밖의 설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떨림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때 방문 밖에서 아주 조심스러운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양은 누구인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으나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물었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냐? 마님, 소인 만복이옵니다. 낮은 목소리가 문틈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밤이 깊었는데 혹여 잠 못 드시고 계신가 하여. 월양은 가만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만복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어깨 위에는 하얀 눈송이가 소복이 쌓여 있었지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만으로도 이미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 듯했습니다. 만복의 눈에는 월양에 대한 깊은 연정과 존경심이, 월양의 눈에는 만복에 대한 믿음과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월양은 버들가지 같은 손을 조용히 내밀어 만복의 어깨에 쌓인 눈을 가만히 털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춥구나. 안으로 들어오너라. 만복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으나 이내 월양의 따스한 눈빛에 이끌려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월양이 문을 닫자 방 안은 바깥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듯 더욱 아늑하고 고요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등잔불 아래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결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존재를 더욱 깊이 느끼게 하는 충만하고도 설레는 침묵이었지요. 월양은 자리에서 일어나 며칠 전 만복에게 건넸던 그 자줏빛 비단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만복의 손 위에 가만히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비단은 이제 내 것이다. 그리고 나 또한. 월양의 말은 거기서 끊겼지만 만복은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월양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길이 맞닿는 순간 마치 오랜 시간 얼어붙었던 강물이 마침내 녹아내리듯 따스하고도 강렬한 기운이 서로에게 흘러들었습니다. 고요한 밤, 바람도 숨을 죽인 듯 사위는 적막했습니다. 창호지에는 흔들리는 등잔 불빛과 함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졌다가 다시 나뉘기를 반복했지요. 그것은 마치 오랜 시간 서로를 그리워했던 두 영혼이 마침내 만나 하나가 되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비단처럼 부드럽고 천둥처럼 강렬한 그 둘의 첫 합이 그렇게 천천히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닫혔던 마음의 빗장이 풀리고 억눌렸던 세월의 강물이 마침내 제 길을 찾은 듯 고요하지만 깊은 울림으로 서로에게 흘러들며 서로의 마음을 탐하고 있었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은 단순한 마음의 결합을 넘어 서로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외로움과 상처를 어루만지며 영혼의 교감을 나누었지요. 방 안 가득 퍼져나가는 은은한 비단 향기는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 밤새도록 감미롭게 피어올랐습니다. 믿음이란 어쩌면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숱한 고뇌와 번민 끝에 서로의 진심이 맞닿았을 때 비로소 건넬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월양이 만복에게 건넨 것은 단순한 비단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도 강한 믿음이었으며 그 믿음은 두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후로도 매화령의 겨울은 여전히 춥고 길었지만 고택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따스한 온기가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월양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 대신 잔잔한 미소가 피어났고 만복의 눈빛은 더욱 깊고 든든해졌지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앞으로의 이야기는 또 어떤 모습일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으나 서로의 손을 굳게 잡은 그들의 모습 위로 하얀 눈은 축복처럼 끝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하루하루가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장미아담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예디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